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의 국제 운영을 방침하기로 경제 은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재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이제 3월 4주차입니다. 지금 격동의 3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거의 한 달 동안 저희가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급락장을 맞이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난 금융위기급의 급락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위기가 왔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어불성설이고요. 금융위기는 올 수 있다 정도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락을 하더라도 반드시 반등은 있습니다. 이 반등이 지속되면 우상향이 되는 거고, 그냥 반등 후에 하락하면 그냥 단기 반등인 거죠.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속도로도 브레이크가 있어요. 결국엔 고속도로라고 계속 달릴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과속 단속기도 있고요. 그래서 속력도 줄여야 되고, 아무튼 이게 이렇게 쭉 일자로 하락해서 코스피가 0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 세계 정치 경제 시황 지도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지금 보시면 트럼프가 그 유가 치킨 게임에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었습니다. 2조 달러. 영국은 금리를 인하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형제분께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 트럼프로부터 친서를 받았대요. 방역이 아니지. 잠깐 무슨 활동이라고 하죠? 치료 활동? 제가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새벽 1시가 넘어서 그래요. 2시가 다 돼갑니다. 한국은 이제 총선이 예정돼 있고요.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600억 달러, 6개월간. 자, 그 다음에 일본은 올림픽 강행 의지가 있어요. 근데 세계 각국이나 여러 군데에서는 연기하는 게 어떻냐라고 하는데, 그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올림픽을 연기하면 60조 가량의 손해를 본답니다. 그러니까 뭐 채용도 다시 해야 되고, 뭐 선수 선발도 다시 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이죠. 저 부담을 일본이 다 안는 건 아니겠죠. 그냥 올림픽 연기에 대한 손해 비용이 그 정도다라는 거고요. 이게 뭐 남의 나라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꽃이다라는 입장으로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컨티니어시 플랜은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컨티니어시 플랜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하면, 여기 4번 일일 가격폭 제한 축소, 6번도 적어야겠네요. 제가 다음에 6번을 적어 놓겠습니다. 그 거래 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안 그래도 30분이 더 많다라고 불만이 많죠. 그리고 제가 주말 동안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보는 한국 증시의 바닥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예,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증시가 이렇게 1년 만에 반토막이 났는데요. 반토막이 나는 지점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것에서 우리가 킁킁 냄새를 맡을 수 있었는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이거를 한 번 더 상기해 보시고요. 보시면 제가 좀 그때 자료 작성할 때는 또 작성에 쫓기니까 빠뜨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 업데이트를 했고요. 보시면 뭐 허위 시황, 지금 현재는 약간 이 정도 구간에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금융위기급 하락이라고 하면 이 지점 중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장기적으로 볼게요. 아, 여러분들이 요즘에 잠깐 깜빡하신 게 있나 본데, 저는 중장기 트레이더라고 처음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요. 사실 뭐 분석이나 공부는 전업 투자자들보다 훨씬 많이 했다라고 전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보시면 중장기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을 계속 유심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개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그때 뭐 개미만 산다, 개미만 사서 뭐 증시가 올라가라고 했는데, 그 뒤엔 아시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샀든 다들 수익권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근데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고 고통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바닥을 잡으려고 다들 노력하는 거죠. 하지도 못하는 걸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바닥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돈 가진 애들이 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바닥을 만들려고 애쓰는 거고, 바닥을 형성하기 위해 도와주는 거예요, 정책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재정정책이 동반됐을 때 패닉셀이 계속 나왔습니다. 재정정책이 동반이 돼도, 그러니까 그때 G7이 모여서 컨틴저시 플랜을 세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반등에 그치고 다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은 단기간에 소화는 되지만 투매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매는 그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투매는 돈 가진 애들이 정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걸 한번 다시 상기해 보시고요. 추경이든 긴급 예산이든 양보다는 용처랑 속도가 생명입니다. 뭐 긴급 법안, 여야 타결, 현재의 급소를 정확히 파악해서 공략을 해야 돼요. 뭐 보자. 한 1000조를 쓴다 만약에 긴급 예산으로 1000조를 편성했다라고 하는데 사용처를 보면 뭐 건설업 경기 부양, 뭐 댐 건설 이렇게 돼 있으면 곤란하겠죠. 예. 더군다나 뭐 항공사 지원 뭐 이런 거 곤란하겠죠 이거. 예. 비행기가 안 뜨는데 뭐 지원해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급소를 찾아서 정확히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 여야가 뭐 추경안 계속 막 싸운다. 이거 안 돼요. 빨리 그냥 긴급안으로 통과시키고 바로 집행하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지금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자금 형성이 됐다는데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많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급소는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는 급소입니다. 실제 급소는 뭐 다를 수 있어요. 한국은 현재 신흥국입니다.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어요. MSCI죠. 자, MSCI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는데 신흥국이면 결국 달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 비달러권에서는 다 비슷한 문제지만 신흥국은 더해요. 왜냐하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달러 회수할 때 신흥국이 먼저겠죠. 수출 주도 국가입니다. 우리는 아직 수출 주도예요. 서비스 주도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처럼. 자, 그럼 소비가 둔화되는 게 아킬레스건입니다. 결국엔. 왜냐하면 전 세계 소비가 둔화되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금액이 줄겠죠. 그럼 파이가 줄고 그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약간 애매한 게 그때 리먼 사태에서도 보셨지만 원유 급락은 우리나라한테 그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 뭐 양날의 칼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유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나중에 포텐이 터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수출 주도 국가들은 이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는 부메랑이 좋게 돌아올 거다. 지금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우려에 원유가 급감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원유 급락은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 다음에 내수가 약합니다. 우리는 인구가 많지 않아요. 중국처럼 막 자기들끼리 우리 세계라고 하면서 막 인터넷 구축하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결국 GDP가 감소하겠죠. GDP가 감소하면 내수가 약하기 때문에 내수 경제가 빠르게 무너질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린 제조 중심이에요. 수출 주도 국가의 제조 중심 국가죠. 출국 금지 이렇게 되면 제조업에 타격을 입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인당 개발비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 베트남, 뭐 인니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북한이랑 일본이 있죠. 그래서 지금 한미통화 스와프로 지금 아까 달러에 대한 좀 외화 경색에 대한 급소를 완화한 거예요.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리먼 때도 그랬죠. 그리고 미국의 급소가 있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거 웬만하면 뭐 말씀드려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드렸는데 정크본드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정크본드. 이게 리먼 사태에서도 보셨지만 결국엔 리먼 브로더스 파산이 문제가 아니었고 사이드 이펙트가 문제였던 겁니다.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함으로써 그 뒤에 발생하는 일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자, 우려사항입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 시장이 무너진다. 연쇄 파산이 우려된다. 이게 금융 신용 위기를 불러오는 거죠. 이 중에 유가 하락으로 셰일가스 업체들의 타격이 물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그래서 블랙스완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연준은 긴급 성명을 내고 기업 어음 매입 기구 CPFF를 설립했습니다. 단 연준의 CP 매입은 회사채는 어렵습니다.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을 제외해서는 회사채 매입은 어려워요. 또한 주요 신용평가사에 A-1등급의 이상 증권을 매입한다고 연준은 덧붙였다. 자, 그러면 이게 정크본드가 아니란 겁니다. 대상이. 이게 좀 더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다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군. 아, 그런가?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제가 또 새길로 셀 수도 있지만 얘기가 여러분들은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저야 전달드려야 되니까 좀 경제 전공자만큼의 지식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도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100하면 전달 드릴 수 있는 건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는 게 정말 능사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크본드라는 건 그냥 쓰레기란 거예요. 쓰레기 등급.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겠죠. 그래서 하이 일드 채권이라고 합니다. 결국엔. 총 1조 달러 규모로 CP를 매입 예정이다. 이건 3월 17일에 결정이 됐대요.
재무부 사전 승인 비상 조치를 받았답니다. 자, 1조 달러 규모로 한번 보세요, 일단. 그 다음에 셰일 업체가 발행한 정크본드 BBB- 등급 이하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 업계가 발행한 전체 채권은 약 131조 원 달러입니다. 131조 원 달러고 정크본드 시장은 1조 2천억 달러 수준. 이게 전체 정크본드죠. 그 중 셰일 업체는 1750억 달러를 발행했답니다. 자, 그러면 약 14.5%죠. 자, 규모로 보면 굉장히 커버리지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민간 기업 위기를 돕는 차원에서 정부가 지분 인수에 나설 계획이 있느냐. 아까 이런 거죠. 회사채 매입. 그렇다. 실제로 그렇다. 라고 답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려가 되고 있는 정크본드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이걸로 전저점을 위협할 거예요. 만약에 반등을 하면. 아마 이건 뭐 올드 플레이 V겠죠. 리먼 때도 그랬으니까. 저는 이런 우려가 나오면 단기 매수를 검토할 겁니다. 단기 매수. 분명히 이런 우려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비정적인 하락은 비정적인 상승을 불러옵니다. 지금까지의 증시 하락이 고점에서 멀어지는 과정이었다면 최근의 하락은 저점에 가까워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구가 제가 좋아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증시가 고점에 있었어요. 고점에 있었는데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고 현재는 어딘지 몰라요. 자, 바닥을 찍었어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반쪽 잘라서 고점이랑 저점을 따지면 이쪽에 가까울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쪽에 가까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발생한 이 투매의 그 하락의 각도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장중의 루머를 조심하셔야 돼요. 장중의 루머. 이거는 리먼 사태 영상에서 저희랑 같이 봤죠. 예. 루머가 굉장히 많이 돕니다. 뭐 북한 해체설까지 돌았죠. 아무튼 뭐 그런 루머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이제는. 왜냐하면 사람들의 지금 멘탈이 별로 안 좋아요. 멘탈이 별로 안 좋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면 그런가 저런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머가 돌면 일단 한 템포 쉬는 게 좋습니다. 한 템포 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어요. 예,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쓴소리를 해주시거나 만약에 그 영상이나 제가 말한 내용이 틀렸을 때 쓴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요. 충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가르침 굉장히 감사합니다. 뭐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분도 많을 거고 전문가분도 많을 겁니다. 당연히. 뭐 그렇다고 생각해서 전 전부 다 감사하는데요. 근데 단 헛소리, 루머 조장은 대응을 안 하거나 삭제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전 이번에 주말 내내 조사해서 주말이라는 건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타이밍입니다. 휴식도 취해야 되고 그 주간 내내 못했던 것들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동안 제가 혼자 알면 그만인데 사실 그 리먼 사태 같은 거를 굉장히 자세히 보더라도 제가 자료 작성하고 동영상을 녹화하고 올리는 시간에 비하면 그게 훨씬 짧습니다. 때문에 저 혼자 알면 그만인데 뭐하러 제가 이런 걸 할까요? 왜냐하면 저는 다 같은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라고 생각하고 좀 만약에 곤모술수가 있으면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부귀영을 누리겠습니까? 지금 이걸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뭐 지금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나요? 예. 뭐, 예, 좀 그래요. 이런 거는. 생각해보면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도 조금, 예, 그런 게 보여요. 뭐랄까, 이게. 제가, 이거는 지금 급진적으로 하는 말이라서 말이 통산 뉴스처럼 나오지 않는데요. 헛소리랑 루머가 만약에 댓글에 나오면 이거 삭제해야 됩니다. 이걸 보시고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상한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만약에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싶으면 근거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판단하고 그걸 읽어보고 판단할 겁니다. 아, 이게 맞나 틀리나. 저건 맞는 말인 것 같다. 아, 저건 타당한 것 같다. 라고 얘기할 텐데 그런 게 없이 막 그냥 탁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분이 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럼 저는 또 그걸 조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뭐 그걸 제가 그걸 보면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여기 현재 여러분들이 와서 보고 댓글을 다 보신단 말이죠. 좀 이해가 안 돼요. 막 인버스 몰빵했다고 했다가 갑자기 막 상승한다고 했다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는 진짜 무대응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제가 기업 외국인 이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개인을 이기는 게 쉬울까요? 기업 외국인은 이기기 어렵습니다. 돈을 가지고 노는 애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 외국인도 서로 등쳐먹겠지만 결국에는 타겟은 개인이에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살아남으려면 여기 빌붙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 같이 그냥 공존하자. 만약에 속임수가 있으면 속지 말자. 이런 사례가 있었다. 팩트 위주로 좀 전달드리고 개인적인 의견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좀 열어드리려고 같이 공유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제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지. 제가 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 루머성 그런 내용은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이건 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손으로 삭제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지금부터 공포 형성하는 뉴스가 난무할 겁니다. 뭐 글로벌 확산세가 지속되고 뭐 금융 위기가 올 수 있고 양적 완화로 해결이 안 되니 뭐 부동산 내관이 터지니 뭐 공매도 이후에 하락했기 때문에 등등등등 날릴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CDS 프리미엄이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지금은 상승폭이 좀 약간 글로벌 평균이라서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 저 폭등한 거 보이시죠? 이탈리아 지금 부도난다라는 얘기예요. 저렇게 되면 이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결국엔 크레딧 디폴트 스왑입니다. 부도가 나면 그냥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악재랑 호재입니다.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읽지는 않을 거고요. 궁금하시면 멈춰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위주로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단기 낙폭이 확대되면 대응할 거예요. 자, 그리고 좀 볼만한 뉴스들을 또 체크했는데요. 자, 미 경기 침체에 총 2조 달러 원 푼다라는 거죠. 2,500조. 환율이 많이 올랐네요. 환율이 많이 올랐네요. 자,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 블라블라블라 백악관은 당초 계획보다 2배가량의 2조 달러를 경기 부양책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렇죠. 자, 백악관과 의회는 1조 3천억 뭐 블라블라 있고요. 그 다음에 페드의 융자나 경제안정기금을 활용한 금융시장 부양책이라고 설명했어요. 자, 그리고 커들로 보좌관이 얘기했죠.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할 거다. 그 다음에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23일에는 상원 표결을 붙일 것. 자, 23일이에요. 디데이가 생겼죠. 당연히 통과되겠죠. 이거 괜히 반대했다가 국민한테 두드려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례적인 속도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처랑 속도죠. 자, 용처가 어디냐? 무료검사, 유급병가 지원. 자, 이거 체크해야겠죠. 당연히 이게 지금 가장 눈안에 들어와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헛우물 팠다가는 또 국민한테 문매를 맞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스티뮬러스가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전망 제발 틀리길. 자, 이런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또 같이 봤잖아요. 리먼 사태에서. 슬슬슬슬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아까 말했듯이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가 올해 연간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자, 영국 경제 분석기관 영국입니다. 딴 나라예요. 딴 나라. 니들이 왜? 근데 영국은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빠져나가고 있는 돈이 어디 나라 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그 투자를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 그 다음이 영국, 그 다음이 룩셈부르크입니다. 제가 알기론. 이건 확실히 체크를 해봐야 알 것 같고요.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0%로 하향 조정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봤을 때요. 이때까지 빠져나간 돈이 영국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왠지. 영국의 확률이 높습니다. 자, 지난달 말 1.0%에서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2.0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IMF 때 그 스토리도 리먼 사태처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때 신용평가사 무디스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무차별적으로 떨어뜨린 게 두세 달 내외입니다. 두세 달 내외에서 신용등급을 완전 쓰레기 등급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유유히 매수했죠.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투자 제한 조건도 풀어버리고. 이런 것들 다루면 진짜 눈물 납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어려웠죠, 우리나라가. 아무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무슨 영리를 가져가려고 이런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경기 침체 국면을 맞게 된다. 자, 이제 사족이 달립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역성장할 경우 경기 침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자,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이 향후 1년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33% 수준이랍니다. 작년 1월 대비해서 2배 올랐대요. 2배 올랐대요. 그래도 아직 3분의 1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무책임한 말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커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33%밖에 안 된다. 지금 99%의 위기를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1%로 근데 이건 33%밖에 안 되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33%라고 하면 낮아 보이는데 1월달 대비해서 2배 올랐대요. 약간 저런 것들의 그 펜 끝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외진입니다. 데이터가 보인다. 자, 이코노미 힛 바이러스.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좀 타격이겠죠. 골드만삭스가 지금 크레임 이게 뭐지? 뭐 얘기하는 거죠, 이게? 레이버 마켓. 고용률. 지금 실업자가 많이 늘 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US 거버먼트가 반응을 했다. 이게 지금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같이 얘기했다라는 거죠. 1트릴리언 플러스 빌. 이제 증액한다는 거죠. 대응안을. 그리고 유동성이 완화될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보면 여기 쭉 보면 캐나다 은행, 그리고 영국 은행, 일본 은행, 그 다음에 EU, 그 다음에 스위스. 한국이 없어요. 한국이랑도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무튼 한국은 지금 노네입니다. 관심 없어요, 얘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걔네한테. 북한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에 관심 없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US 스탁의 밸류에이션이 나오네요, 드디어. 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오면 좀 곤란하죠, 지금 와서. 자, 이제 확실해질 거다, 더 확실해질 거다라는 건데요. 지금 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퍼예요. 이렇게 적힌 게. 퍼가 지금 19배 떨어졌다. 어이구야. 19배로 떨어졌다. 14.2배다, 지금. 많이 떨어졌네. 많이 떨어졌는데, 이 역사적인 평균 가격 밑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얘기하는 건 지금 US 스탁이 퍼가 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들은 기술적 분석이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퍼, PBR, EPS 이런 게 정말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머징 마켓. 자, 신흥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폴리시 메이커. 신흥국도 지금 현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컬 레이트라든가 유동성 완화 같은 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 뭐 파이어 파워라는 게 있죠. 화력이 부족하다. 외신도 볼 게 없네요. 그냥 뭐 약간 공잘 맹잘 같은 느낌이었고요. 자, 자금줄 말라 급전차는 기업들 10,000개 하루짜리 CP를 2조 넘게 쏟아냈다. 지금 현재 이제 회사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구원께서 자, 비유량 채권 회피 현상이 본격화됐다. 비유량 채권이라고 하면 아까 정크본드 같은 겁니다. 회피 매입 기구.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금융안정 태스크포스. 그럼 이건 민주당이구나. 북 돌발 행동 관리 나섰나? 또 두 발 쏘셨죠. 이 친서를 보냈답니다. 그래, 방역 맞네. 제가 아까 방역이라는 단어가 약간 돼지일병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청와대가 국채 발행 불가피. 다음 주 재난소득 대상 나온다라는 거고요. 국채 발행해야겠죠. 나라가 돈을 쓰려면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 국채가 결국에는 빚인 거죠. 삼성전자 2030 개미들 새까맣게 몰리는 이유. 저 이걸 쭉 읽어보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조심하세요. 잘 보세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지난달 말 10조 3,726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 원 넘게 늘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신용융자가 지금 얼마죠? 7조 8천억입니다. 지금 하락장 동안 거의 3조가 줄었어요. 3조가 줄었는데 이 주는 하락장 기간 동안 그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삼성전자를 많이 샀습니다. 이때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올라가면서 신용도 굉장히 많이 는 걸 같이 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지난달 말 10조 3,726억 원이라는 걸 언급하는 게 적절한가요? 진짜 미친 겁니다, 이거. 미친 겁니다. 진짜. 기가 차죠, 이런 거. 제가 만약에 이 수치를 안 보고 있다가 이 기사를 봤으면, 어떡해? 그러면 이것만 보면 삼성전자를 신용을 10조치 산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금리 내리고 재정 풀어도 대폭락. 베어마켓돈 시작됐나? 이거 베어마켓 플러스 여기 있네요. 베어마켓 플러스 아마겟돈을 합쳤다는 거죠. 그러면 베어마켓 플러스 아마겟돈이면 약세장이 끝났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해석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라는 정책 무용론 속에서
위기의 끝은 항상 정책이었다는 반론도 나온다. 예, 위기의 끝은 항상 정책이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정책으로 풀었습니다, 결국엔. 예, 한국, 일본은 이슈 없습니다. 미국, 중국도 이슈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거 이슈 삼을 이유가 없겠죠. 다음 주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월요일은 없고요. 화요일부터 쭉 발표됩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옵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는 50이 넘으면 화랑이고 50 밑이면 좀 불황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수치적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다 인터뷰 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업 체감 지수도 수요일에 나오고 원유 재고가 늘겠죠. 아마 늘겠죠. 전략 비축률을 올린다고 했으니까. 근원 내구재 수주가 별로 안 좋아지네요. 내구재 수주라고 하면 공장 돌릴 때 부품 사는 걸 내구재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럼 목요일은 소매 판매, 금리 결정. 영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갑자기? 이거 잘못된 수치 같은데요. GDP, 4분기 GDP가 나옵니다. 거의 동률이고요. 1분기 GDP가 곤란하겠죠. 1분기 GDP가 그러면 지금이 3월 23일이잖아요, 이제. 3월 23일이기 때문에 4달 뒤 7월 23일에 1분기 GDP가 발표될 겁니다. 그때 충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7월에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보이죠. 그럼 6월 말부터는 좀 시장을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게 역산이 되는 거죠. 주요 이벤트입니다. 이제 쓸데없는 거, 진짜 시장에 영향을 안 줄 만한 거, 지금은 크리티컬하지 않으면 영향 안 줄 것 같아요. 다 뺐습니다. 다 빼고, 자, 23일에 재무장관 회의가 있답니다. G20. 이건 뭐 당연히 현재 상황이 있으니까 영상회의로 하고요. 자, 수소 추출 시설 구축 사업. 지금 수소차 관련주의 조정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지금 바닥을 찍을 때 가장 먼저 살 게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중장기를 볼 때 수소차, 전기차만한 게 없겠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왜 떴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고도화 지원 사업 공고. 오케이. 클라우드 관련주. 자, 그 다음에 이 현재 팬데믹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랑 위기관리 대책회의. 야,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무슨 말 하는지. 뭐 재난소득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국가균형발전사업 39조 규모로 투입한답니다. 균형발전사업이면 SOC 쪽이겠죠. 전 지금 SOC 관련 종목을 줄였습니다. 그 비중을 좀 줄였어요, 이번에. 반등 때 좀 줄였습니다. 자,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27일이에요. 자, 예, 말씀드린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말경에 중국 양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20분이 넘었네. 자, 글로벌 주식시장입니다. 지금 전부 다 52주 최저가를 찍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랑 나스닥이 금요일 저녁에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밑꼬리는 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종가가 저가는 아니었다.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계속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거래량이 잦아들겠죠. 아무튼 미국은 지금 현재 이 모양이 꼴이고요. 근데 지금 지지선이 없어졌어요. 미국 시장이. 저 뒤에 있겠죠. 지지선이 없어졌습니다. 얘들 기술적 분석 보이시죠? 깨고 여기가 저항이 되고 다시 떨어졌어요. 여기가 강력한 저항입니다. 지금. 그리고 아마도 2만 라인이 지지 저항이 될 것 같습니다. 상승한다면. 여기서 V자 반등을 한다라고는 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수직 하강을 한다? 이것도 어렵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좀 올랐다 떨어졌죠. 자, 지금 한국 시장은 밑꼬리가 좀 많이 달렸어요. 왜냐하면 얘들이랑 좀 달랐죠, 시차가. 그리고 월요일은 갭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갭 하락이 예상이 돼요, 일단은. 갭 하락이 예상이 되고, 지지선은 저 뒤에 있습니다, 이제. 지지선은 저기 리먼 브로더스 사태대로 돌아가야 돼요, 둘 다. 300, 1300이었죠. 300에, 그 다음에 1000이었죠, 거의. 890까지 떨어졌으니까 1000 정도가 지지선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숏 포지션인데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지난주랑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걸 생각해 보세요. 대차 잔고,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공매도 잔고가 엄청 줄었죠. 지금 공매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못하고 있으면서 공매도를 계속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여야 돼요. 예.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근데 그 공매도 잔고를 이렇게 가시권에 두고 트래킹을 해보면 그 상관계수가 1입니다, 거의. 예.
지수랑 거의 커플링 돼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를 상환했다는 건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얘들 공매도 상환도 한 번에 많이 못합니다. 하락할 때 하는 거죠. 현재 효과가 있으면 윗효과가 있고 밑효과가 있잖아요. 여기 주 걸어놓고 상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차 잔고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잔고가 상승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전 대차 잔고가 상승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공매도 못 하잖아요. 얘네 공매도 못 하는데 왜 대차를 해간 거죠? 6개월 뒤에 하려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등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공매도 금지시킨 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공매도 금지가 좀, 예, 그렇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하지 말지 그랬어. 공매도도 있어야 상승해요.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산 게 중요하겠죠, 지금. 얘들이 나가면서 사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 이건 왜 사는지 모르겠네. 코덱스 200을 사고 있어요, 지금. 타이거 200. 얘들이 왜 레버리지를 사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정말 장투를 하려면, 그 레버리지보다는 코덱스 200 이런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코덱스 200이랑 코덱스 레버리지를 비교했을 때, 야, 코덱스 200의 2배가 레버리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코덱스 200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죠. 200개 종목이란 거예요. 코덱스 전체가 아닙니다. 예, 이거는 뭐 한국 시장 다 포함해서죠. 인버스를 굉장히 많이 샀었고, 이런 것들 되게 체크해 볼 만하네요. 삼바, 넷마블, LGD, 셀트리온. 얘들의 공매도를 상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를 상환했다. 아무래도 보시기도 공매도를 상환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간은 사실 뭐 의미가 없고요. 예, 던지는 거 받았겠죠, 이렇게. 거의 일치할 겁니다. 아마. 현대차를 잡아 던지고 있는 게 외국인이죠. 기아차는 안 보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굉장히 6만원대까지 내려왔나? 그렇죠. 6만원대. 현대차가 하락을 크게 하는데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더 하락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쁘지 않은 권역에 들어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현대차가 펀더멘털이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거의 뭐 원유에 대해서 팔았죠. 코스닥은 또 재밌죠. 코스닥은 또 혼조세예요. 사실 외국인이 더 샀기 때문에. 산 거 보면 어떤 게 있죠? 그냥 대충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저는 이번 하락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진짜 굉장히 다시 봤습니다. 굉장히 강했어요. 그 코스닥 무너질 때 말고. 여러분 코스닥이 왜 무너진지 아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반대 매매도 피해갈 수 없죠. 왜냐하면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반대 매매가 나가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팔렸을 거예요. 자, 그리고 펄어비스가 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네요. HLB를 좀 샀고 외국인이. 자, 5G가 좀 보여요. 5G. 9일제지 좀 샀네요. 9일제지가 지금 하락폭이 좀 큽니다. 저도. 근데 보고 있어요. 9일제지는 이번에 하락이 클 때, 정말 매도 피날리가 발생할 때 조금 더 샀습니다. 저는. 예. 9일제지는 한 번의 슈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가 뭐 진짜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9일제지에 대해서. 분명히 큰 조정은 한 번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일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만약에 지구까지 조정을 한다면 좀 좋게 보겠죠. 장기적으로. 자, 젠백스가 하락을 많이 했는데 샀고요. 헬릭스 미스. 바이오에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얘들이 바이오, 5G, 그 다음에 뭐 9일제지. 이게 끝돌림이 똑같네요. 예, 바이오, 5G, 9일제지.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보시고요. 예, 공매도 비중은 이제 안 봐도 되겠죠. 예, 공매도 금지입니다. 6개월간. 자, 야간 선물 동향은 보시면 알겠지만 반등 한 번 없이 우하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시초가는 안 좋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시초가가 저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지켜보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좀 볼 거예요. 자, 재화입니다. 재화입니다. 재화가 중요하겠죠. 지금 달러 인덱스랑 원달러가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는 그 안전자산이고, 달러 인덱스가 오른다는 건 신흥국에 콩고물이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달러를 가져가고 있는데 신흥국에서 빼가겠죠. 그리고 리만 때 보니까 한국이 굉장히 많은 ATM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외국인이 돈을 빼고 있는 걸 보니까 1등이 대만이고 2등이 한국입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죠. 지금 대만에서 뭘 빼가겠어요, 쟤들? TSMC입니다. TSMC를 팔고 있을 거고, 저 내용 못 봤어요. 근데 뻔합니다. TSMC를 팔고 있을 거고,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를 팔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
예. 나중에 따로 얘기하죠, 이건. 예. 되게 막 가볍게 얘기할 포인트는 아니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안 좋아서 팔고 있다는 게 아닌 겁니다. 내일 삼성이 망해서 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예. 아무튼, 예. 지금 위안은 약간 지금 계속 7을 넘어 있습니다. 포치입니다. 포치. 자, 원자재입니다. 원자재는 지금 밑골 좀 달긴 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안 좋은 상황이고, 지금 미국이 개입한다고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겠죠. 금은 좀 떨어지네요. BDI는 스금스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말씀드렸듯이 BDI는 선행합니다. 선행. 얘가 얼마 정도 선행하지? 여기 적어놨을 건데 2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자, 주차니까 하나, 둘. 지금 1.2개월 뒤에 상승한다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자, 디램 익스체인지 약간 꺾이고 있습니다. 디램 익스체인지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올라가야 돼요. 참 저것도 지수로 봐야 되니까 참 안타깝네요. 그 10년물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10년물이 상승한다는 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 또는 10년물을 팔아서 달러를 사고 있다.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10년물이 약간은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건 현재로선 좋은 겁니다. 10년물과 2년물은 뭐 앞에 수치가 올라가니까 같이 반등하고 있고요. 둘 다. 테드 스프레드가 지금 누나 몰래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예, 테드 스프레드가 1 넘으면 또 대서특필 할 겁니다. 테드 스프레드는 뭐 금융위기를 진단하는 지표로서 1에 가까워지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정말 격동의 한 주를 보내셨네요. 격동의 한 주를 보내셨고, 다음 한 주는 격동까지는 아니지만 지난주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급락을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올라갈까요? 그 브레이크가 옆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N자형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막 지난주처럼 사람 죽일 듯이 떨어지는 장은 예,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럴 만한 재료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악재가 발생해야 되는데 큰 악재가 나올 게 어떤 게 있을까 싶네요. 사실 이제는 여기까지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